현재 인도 차이나 반도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있다. 선진국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자국 내부의 상황에만 치중하는 동안 선진국만큼의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은 마치 지옥을 보는 것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 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7만 명으로 지난주보다 34.6%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지닌 베트남은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 약 3천 명으로 이전에 비해 70% 증가하였습니다. 한때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며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누구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도모했던 베트남이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대확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트남 정부는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호치민시에 강력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 이외에는 개인이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오전부터는 호치민시의 시민들이 마트에서 생필품 사재기에 들어가는 등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대재앙이 발생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백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것도 특히 중국산 백신을 정부에서 주도하여 접종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중국의 시노팜 백신에 이어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을 승인했지만 막상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 백신들이 효능을 나타낸 사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베트남도 국가에서 접종시키는 대부분의 백신이 중국산이었죠. 코로나 종식 선언도 했겠다. 백신도 맞았겠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반열에 오를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온갖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코로나19에 걸리는 국민들이 폭증하였습니다. 아무리 중국산 백신의 예방 효과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베트남의 상황을 보면 중국산 백신의 효능이 10%나 넘기는지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베트남 소재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삼성이 구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 상황이 나은데요. 베트남 정부는 혹시 이들에게 제대로 된 항체가 생기기 전에 변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국가 경제가 마비된다 우려합니다.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한국 기업의 공장에 근무하여 기업에서 제공한 백신을 맞은 이들은 업무가 끝나도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은 일이 끝나도 공장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 다시 일을 재개하는 극악의 상황에 처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베트남 현지인들은 지금 삼성 공장이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며 노동을 착취당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부러움의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베트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보면 베트남은 애교 수준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귀국을 준비하던 50대 한국인 남성 2명이 현지에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직후 병원을 찾았으나 병실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9일 에어앰뷸런스를 통해 한국에 귀국하여 격리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너무나도 열악한 현지 환경에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7월 들어 2차례나 전세기를 동원해 현재 있는 한국인들을 한국으로 태워오는 작전을 수행 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처참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1일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하루에는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공동묘지 관리 당국에 따르면 자카르타에는 이미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길거리에 시체를 버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며 당연히 병원에는 침상도 산소 마스크도 부족하여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이른 원인도 중국산 백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받은 의사 30명 이상이 숨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라. 물론 백신은 시노백의 상품이다. 라는 황당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는데요. 영국 BBC의 취재에 응하여 익명을 요구한 한 폐 전문의는 중국 백신은 전혀 효능이 없었다.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며 중국산 백신은 맞지 않는 게 낫다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백신을 사용하는 대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게 아닐까 의심의 목소리가 제기될 정도로 정부의 태도는 이상합니다. 심지어 지난 8일 인도네시아에서 시노백의 임상을 담당했던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의 노빌리아 샤프리 바크티아르 박사는 서부 자바 반둥의 병원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산 백신은 사실상 물백신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수많은 의사들이 중국산 백신 거부 운동을 펼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제서야 의료인에게는 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5달이 넘은 미얀마도 최악의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군정, 시민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쿠데타 정부의 수장인 민 아웅 홀라잉 최고사령관마저 현재 미얀마 내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며 자칫하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른다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정에 반대하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너무나도 내외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국 사람들과 국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인정해 준다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이 군부 독재 밑에서도 용기 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것을 추정한다. 라며 한국은 여전히 미얀마에게 있어 정신적인 지주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가 최소한의 방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방해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중국입니다. 당장 민아웅 홀라잉 쿠데타 정부 최고사령관은 중국 정부와 5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라며 백신마저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지 않고 오직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백신을 맞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서는 쿠데타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는 동시에 반역죄로 체포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얀마 현지인들은 공식적인 루트로 백신을 접종받는 것을 모두 기피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백신이라며 효능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산 백신인데 그것을 미끼로 사제에 걸어 들어갈 이는 한 명도 없는 것이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규모의 봉쇄 정책을 펼친 말레이시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80만 명을 넘어서고 매일 9,000명의 확진자 그리고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들의 돕기에 나서는 것은 하나도 없고 급기야 자살률이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7월에 접어들면서 말레이시아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드라뿌티 캠페인, 하얀 깃발 캠페인이 오누프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거리 곳곳에 하얀 깃발이 내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 하얀 깃발을 내거는 행위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실직한 정소부 사시쿠마르, 양팔 없이 태어난 선천적 장애인 모하메드 노르 압둘라,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70대 노인 등 수많은 이들이 하얀 깃발을 집 앞에 내걸고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정치인과 연예인, 인플루언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캠페인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한류 팬들이 주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급속하게 퍼지는 SNS의 특성상 정확하게 누가 시작한 것인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는 데 익숙한 10대, 20대 한류 열성 팬들이 자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이 아름다운 캠페인을 주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우리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여 지금의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도 공부하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느덧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우뚝 일어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